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 팀은, 그죠? 한 달 동안 그 데드캠프, 그죠? 데드캠프 1기생. 첫 번째 주자들입니다. 그죠? 오늘 수업이 마지막 30일간의 이제 시간을 거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점검, 대표님한테 질의문답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 다 해소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PT를 공부를 하던, 스파레주를 공부를 하던, 어쨌든 내 물건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뭔가가 좀 도움이 되고자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번 주제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협회와의 인연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인사하시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파레주 5기 한규미입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이거 이야기하니까 초보 1기 생각나네요. 네. 아, 경매 초보 탈출? 네네, 그때도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했었는데, 네. 그리고 데드캠프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모자란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경매 초보 탈출 때, 그죠? 부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왔었어요. 그 열정에 그때 반했었는데 그 열정이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박준규라고 합니다. 협회 인연은 3년이나 됐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PT를 시작했고, 제가 또 예기치 못해 사고를 당해가지고 PT를 멈췄었는데, 작년에 또 스파레주를 시작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신 있다, 잘할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흘렀고, 이렇게 데드캠프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옆에. 저는 마이크를 좀 띄워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온 이의정입니다. 협회와의 인연은 제가 제일 짧아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인연이 주달생? 예, 처음 됐고요. 네. 이제 데드캠프를 하게 된 이유는 그냥 한번 저 자신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실행을 좀 많이 안 하는 타입이라서 머릿속에 항상 고민만 많이 갖고 있다가 경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가 작년 12월에 든 생각이 내가 이번 연도도 그냥 지나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질렀습니다.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무조건 시작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데드캠프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협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협회는 원래 2013년도에 알게 됐었어요. 오래됐네요. 네, 원래 그때 저기 협회장님께서 무료 강의 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로 이제 보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냥 생각에 유튜브로 보게 되니까 여기를 찾고 싶은 생각보다는 생각이 짧았죠.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동네에 경매 학원을 찾아봐야 되겠다. 네. 예,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그때 다녔었거든요. 한 달 강의를 초보 공부를 하셨구나. 저녁에 일 끝나고 7시에서 10시까지 그래서 한 달에 8번인가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그런 초보 교육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때. 네,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육 방식이 네. 나는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경매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교육을 했던 거는 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발품? 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때 NPL이 대세였었나? 네. 공동 투자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겁을 좀 먹었었어요, 제가. 네. 네. 그리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시간이 많아야지 이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 교육 방식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걸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만둔던지 아니면 시간이 많아야 되든지.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한번 꺾였었습니다. 경매. 근데 협회를 다시 선택한 이유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영업을 하면서 네. 시간이 조금씩 이제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그 계속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고, 근데 자영업을 하면서도 자영업이 그렇게 요새 뭐 미래 경기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8월 때부터 또 다시 또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또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회장님이?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죠. 왜 권리 안 가고? 원래 하던 대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네. 예. 그때 저는 처음 원래 그 수원하고 네네. 그다음에 대전, 그 이름이 그냥 정태익 그 저기 지사장 있었던 데하고 네네. 그다음에 대전하고 이게 두 가지를 봤었는데, 이제 그래도 협회장한테 배우는 그렇죠. 게 예. 오리지널이다? 예. 아, 그 예.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예, 여기로 오게 됐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 그지?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데드 캠프를 지금 30일 동안 마쳤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데드 캠프 입소하기 전과 입소하기 전 자기 모습과 그다음에 입소 동기를 한 명씩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규빈님. 네, 입소하게 된 동기요. 입소하게 된 자기 동기는 조금 모습과? 전에 입소하기 전에 저의 모습. 입소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뭔가를 아직 자신이 없는 그런 좀 소심한 그런 저였고 자신감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하기 공부는 스파레주옥에서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제가 뭔가가 모자라겠다 이 사투리인데 모자랄 것 같고 그거 가지고만큼은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데드 캠프를 이제 하셔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좀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교육을 좀 더 받고 싶었는데 어디에 참여할 교육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이거 한다고 하시길래 얼른 네 참여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쏟아 부어주신 게 많은데. 한 달 동안? 그걸 그 전에 스파레주에서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제가 소화를 못 지켰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데드 캠프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이제 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좀 요번에는 풀어 나가고 싶다라는 스파레주에서 주셨던 거를 내가 못 풀어 먹은 거를 그거에 좀 정체돼 있어서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나씩 이제 지금은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는 이제 내가 그때 궁금했던 거 아니면 좀 그때 내가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무식하게 그냥 좀 드러내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조금 어려운 협회장님한테도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 못했거든요. 스파레주 때는 좀 소심했고 스파레주 때는 또 그리고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리고 좀 뭔가 모르게 좀 하여튼 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습해볼 시간이 없었지. 네, 실제적으로 너무 교육만 너무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제 그릇이 모자랐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조금 풀어나가는 거였다고 할까요? 이 데드 캠프가 그때 부어주셨던 걸 제가 갖고 담고 있긴 있었지만 이게 넘쳐 흘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조금 나한테 좀 맞춰져 갔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좀 내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자기 거 하는 시간이 한 달 동안 있었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준규 씨는? 네, 저는 이제 스파레주 끝나고 좀 진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달, 3달까지는 그 마음이 갔는데 그 이후로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에 한번 2번인가 전화를 했었어요. 현장 리포트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때. 맞아. 그거라도 한번 잡고 있으면은. 몸에 끈을 놓지 않기 네. 위해서. 내가 좀 그래도 좀 동기가 돼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었어요. 그때 진행이. 근데 데드 캠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 이거 나한테 정말 맞는 거 내가 기다렸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너무 기뻤죠. 예. 바로 데드 캠프가 뭔지도 알고? 네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본인은?
아 저는 저기 뭐야 질문이 뭐였죠? 2번 질문. 입소 전에 입소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왜냐면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자신감이야. 무슨 자신감이냐면 그 뭐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가 네.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돌아선 상태였고 맨 뉴스에서만 나오는 그 자영업자들의 그 힘든 부분을 저는 조금씩 이제 겪고 이제는 제가 이제 피부로 와닿아야 될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회사 생활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 자영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운영을 해야 되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감과 중압감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오면서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조금씩 뭐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장사 잘 되는 날은 안 되는 때는 좀 우울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마음에 그런 힘든 부분이.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이제 자꾸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그거에 그랬었어요.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플랜 B를 하나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러면은 어쨌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제가 들어가서 자 30일 진행 과정에서 정말 입소하길 잘했다 하고 생각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30일 동안 안에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잘했다, 입소하길 잘했다, 이 과정 설명해 주실 분? 저 먼저 얘기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중간에 한번 저는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그냥 했었으면은 그냥 이제 저 혼자 했었으면은 PT 자체를 혼자서. PT. 저는 이제 그냥 하는 거와 이제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해도 되고 이걸 신청해서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냥 했다 보면은 제가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실력이라기 좀 부끄럽지만 왜냐면은 혼자 해야 되니까 습관도 못 들였을 뿐더러 그다음에 제가 스스로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았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서 여러 올빼미님들의 보고서와 양식과 생각이잖아요. 다 보고서 자체가. 그걸 저한테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드 캠프가. 그런 거네. 그러고 보면은 그 보고서가 원래 이제 1대1로 진행하게 되면 나와 대표님만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보고서가 되는데 여기에서 데드캠프에서 있다 보니까 내 보고서, 다른 사람의 보고서 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또 못했던 부분을 좀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을 느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데드캠프에는 여러 동기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더 부담도 없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라는 동기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저거였는데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덧붙여서 아니면 그 질문을 했는데 맞다 저거 말고 이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고 덧붙여서 그거 말고도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그게 떠오르게도 하기도 했고요. 다음 질문이 그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시나리오 훈련하는데도 좋았습니다. 저는 많이 그게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협회장님한테 그 리포트를 한 번 보낸 적이 없었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서 작성할 시간이 없었잖아. 보고서 작성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골라야지만 그 다음부터 시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는 건데 그 과정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못했던 거잖아요. 자신이 없어서도 있고, 그죠? 고를 수도 없었고, 고를 방법도 잘 몰랐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소화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그걸 좀 풀어냈다는 느낌? 조금
제가 느낌을 그때 한 번쯤 올렸을 때 엉켜진 실타래를 조금 풀어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걸 제가 좀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그 느낌일까요? 예, 좀 이어지지 않은 클립들이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느낌? 예, 그런 거 다 이어졌겠네? 이어졌는데 이제 그걸 탄탄하게 더 두껍게 해야 되겠죠? 묶는 연습은 이제 네. 자기가 하는 거고 또 네네. 그다음에 뭐 그 다음 단계 그 반에 들어오면 또 그것도 해결될 문제이고 그죠? 네네. 일단 여기에서 또 한마디 해주실 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 들어갈까요? 다들 어렸어. 자 그러면은 5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올빼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올빼미와 그 이유는? 가장 인상 깊었던 올빼미 같은 이번에 공부하면서 노용창 올빼미가 노용창 씨. 제일 좀 튀는 그런 부분도 계시긴 계신데 어디가? 조금 좀 에너자이팅 하시잖아요. 에너자이저예요. 예, 그러니까 저랑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뭐 꼼꼼하고 좀 좀 뭔가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궁금하면 바로 그렇죠. 물어보는 바로 물어보고 결정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좀 옆에 있으면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싶고 내가 저분의 그런 좋은 점들을 조금 더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대려 그 우리 노영찬 씨가 막 질문해주면서 대리 만족을 느꼈겠네.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네네. 네,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고, 네, 좀 열정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데서도 그래도 나름의 이렇게 무조건 이래 한번 좀 실천하려 보는 거 그런 거. 예, 저도 실행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래 조금 나도 그냥 무조건 해보자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좀 맛봤고요. 옆에서. 저런 거 그냥 무대뽀 정신으로 한번 좀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쓸데없는 신중함 잡생각. 제가 그럼 이제 원래 좀 생각이 많다 보면 그 생각에서 좀 앞서 나가질 않고 그 생각에 자기가 치이잖아. 그지? 그러다가 또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또 스스로 또 주저앉아 버리지. 생각에 네네네. 치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있어서 대리만족 시켜서 질문도 많이 하니까 네네. 내가 또 그러면서 몰랐던 또 힘 받아서 또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데드캠프에서 그런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궁금함이 없었어. 어떤 문제 해결할 때. 근데 어느 누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나오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 궁금함이 나오니까 내가 더불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서 또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던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네네. 그 방법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느낌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네, 또 나와 다른 방식의 어떤 사고 방식, 네, 또 뭐 실천력, 행동,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리포터 형식이라든가 사물을 보는 눈 이런 게 다 달랐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네네. 본인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느낀 거는 노영찬 올빼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열정이 강하다는 걸 느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준규 준규 씨? 좀 특별하게 생각이 됐는데, 마지막 보고서 때 그 느낀 점에서 그 애정을 느끼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분도 이걸 하면서 30일 동안 하면서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얘기는 저희 그 협회장님께서 많이 하셨었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그런 애정과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나도 저렇게 경매를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그런 감정을 빨리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규 씨. 네. 자,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이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경매를 배우고 경매를 통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또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수준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은
계속 물건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는 또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생겨요. 근데 보면 이거랑 또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만큼이나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 물건 이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마음속에서 막 차리겠는. 갈등이. 바로 막 뛰어가고 싶고 가가지고 거기 주인 빨리 나오라 그러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빨리 사람만 보이면 한 어깨를 한번 쭉 쳐보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순식간에 막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쭉 변했다. 쳤다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걸 보고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내가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막 지나가고 이런 것들 느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 자체도 이렇게 좋고 이런 물건들을 계속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게 애정이 가는 거죠 이제. 그냥 돈만 많이 벌고 내가 이만큼 벌면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거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니까 연애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도록.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눈에서 경매를 막 사랑하는 느낌이 그지? 뭐 애인을 만난 느낌? 막 이런 느낌에.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스파레즈 오기 때 같은 부산 쪽 경남 지역이었으니까 내려갈 때 한 2번 같이 내려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 아니요. 이야기는 하는데 참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 준규 씨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그 말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이 이야기할 때 묻긴 묻는데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대답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제가 해줬던 게 저도 모르면서 그냥 그래도 그나마 연륜이 조금은 더 있어서 제가 말을 했던 게 나도 말은 못하지만 그냥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내가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했었니?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는 더 붙여준다. 그냥 그 말을 한 번 더 되뇌이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 생각은 하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모습이 그게 어깨를 친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랬던 친구였는데. 예. 아니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말을 잘 못하거든요.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얘기를 저는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리액션만 해주는 거죠. 예.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 그냥 그냥 잘 들어주고 잘 들어. 영혼 없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법이 대화법이 그래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는 잘 받아주고 리액션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대방을 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나서서 대화를 잘 못하거든요. 그랬는데 바뀐 거예요 그 모습도? 그랬는데 아직 바뀌지는 많이 못했고 좀 더 노력을 해야죠 또. 근데 나는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스파즈 오기에 그 준규 씨의 모습과 좀 전에 그 경매와 연애하는 이 모습이 막 눈에서 막 애정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 하트가 막 나오는 그 느낌을 보면서 나도 지금 진짜 준규 씨가 경매를 사랑하게 됐구나. 느껴져요. 느껴진다. 아니 그리고 일을 하는데 교대 근무를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그쵸? 옆에서 봐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저 친구가 또 잘할 수 있을까? 내심 저는 또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같은 경남 지역이고 같이 그래도 같은 옥이고 같은 기수라서 조금은 더 애정이 갔죠 솔직히. 그랬는데 저 친구가 잘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잘 좀 해냈으면 좋겠다. 걱정했는데 아이고 웬걸입니까? 너무 웬걸? 잘했어요. 그게 이제 30일 동안 달라진 모습이죠. 그죠? 역시. 원래 있었던 게 나온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스스로가 훈련되진 거죠. 이게 프로그램 하면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대표님이 이제 과제 수행하면서 그렇죠. 그게 안에 있던 게 나와지고 또 달라지고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대표님의 수업이 참 대표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힘든 고비가 있었다면 그 고비는 무엇이며 언제 있었고 어떻게 이겨냈나요? 제일 힘든 분이 이야기하시면 두 분 중에서 되는데요? 저는 고비가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조건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쫓아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보면은 저희가 몇 분이 나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정말로 진짜 쫓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아까 말을 잘했었는데 갑자기 아까는 말을 잘했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생각이 안 나네.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 겨를이 없었고 그냥 저는 막 그냥 한 거죠. 여러분 다른 분들이 너무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거 보면서 하기 바빴어요. 일단 쫓아가기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했었군요. 네네네. 쫓아가기 바빴고.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속으로는 힘들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컸던 거는 이걸 해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게 더 컸어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저는 힘들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방송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까 잠 안 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살짝 얘기해 주면은 우리 또 다른 교육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육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 저는 초반에는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효과가 없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저는 업무를 끝나고 일을 끝나고 끝난 시간이? 새벽 2시 정도 가게가 문 닫는 시간이죠? 예, 새벽 2시에 끝나는데 보통 정리하고 3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빨리 끝나면 2시 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혼자 앉아서 가게에서. 그래서 이제 날새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집중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6시까지 했습니다. 매일 30일 동안? 거진 한 14일 정도? 예. 14일 정도. 그렇게 했던 거고. 아니, 거기서 30일 동안 거의 그렇게 했죠. 왜냐면 집에 가서 날 샌 적도 있었으니까. 퇴근해가지고? 예. 맞아요. 거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활 패턴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아니, 집에서 이제 이렇게 와이프가 없으니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 그러면 장사하면서 혹시 그 생각은 안 들었어요? 손님이 빨리 가야 내가 좀 정리하고, 이 공부를 좀 할 텐데, 어떤 손님들이 좀 늦게까지 안 가고 있으면은 막 뒤통수를 막 째려본다든지. 네, 근데 이게 우리 손님들이 보면 어떡하죠? 그럼 저 친구가 우리 단골 손님들도 저랬구나 이런 생각했었을 거야. 단골 손님들을 보는데 얘기해봐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이게 마음속으로는 조금 조금 있었어요? 네, 조금. 왜냐면은 보통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한 테이블이나 두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거의 이제 분위기가 끝날 화장 분위기인데 오래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조금 했어요. 네. 그렇지만 할 수 있나요? 그치. 예. 갈아갈 수 없고. 이제 들어가셔야죠. 기가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그죠?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요. 혹시 우리 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저는 우선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게 고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 1차 미팅 했잖아요. 그날이 저한테 조금 되게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뭐냐면 왜요? 어머니가 동네 병원 가셨다 암 진단을 받고 오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랬었는데 한 이틀 동안을 이제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 한 이틀이 걸리시더라고요. 그 이틀 동안은 너무 좀 힘들었죠. 힘들고 막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신지민 코치님이 제가 그동안 썼던 그 소감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을 쓰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경매를 정말 조금 더 일찍 더 열심히 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시기 전에 효도했을 텐데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나한테 시간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 자녀에게 조금 더 내가 더 잘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네,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내가 여기서 경매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경매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머니가 나한테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신다면 더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수술 이미 끝나셨고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다. 네, 너무 힘든 상황에 갔었는데 너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결이 계속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또 주저앉으면 그걸로 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또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이겨내셨네요. 진짜 성공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준규 씨.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규 씨가 달라졌어요. 계기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런 마음에서 경매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뻥뻥뻥뻥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동이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키양장 데드캠프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제가 아까 생각이 킹왕짱은 참 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럼 다른 분부터 킹왕짱은 완전 무장. 완전 네. 무장? 네, 이거 데드캠프하고 좀 어울리나요? 그 이름 설명해준다면? 무장을 제 이야기니까 제가 생각했던 말이니까 좀 무장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다 단도리를 하고 다시 더 체계를 잡고 다시 더 나를 또 만들어 나가고 나를 더 무장하는 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나갈 거 전진할 것만 생각을 하니까 네,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에 무장을 한다. 예, 좀 무장이라는 생각이 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데드 캠프는 완전 무장. 그냥 무장과 완전 무장. 네네. 기초 체력 같은 것도 다졌고, 그죠? 뭐 이래도 가는 거, 스피드 훈련도 했고, 뭐 시나리오 훈련도 했고, 그러니까 좀 더 하면 자신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해낼 수 있고 이게 좀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은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좀 더디게 가는 편이라 네 그래서 붙잡고 있었던 건데 네 계속 아마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쭉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6.13 조교님 보니까 생각나는 게 데드캠프는 함수다 이런 생각이 좀 나요. 함수가 보면 함자가 상자 함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걸 이렇게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데 데드캠프라는 그런 함수 상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간절함과 그런 그 노력들을 넣으면 그에 대응하는 이 데드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응하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데드캠프는 함수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 말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하나는 제가 저기 군대를 신병교육대대 출신이에요. 조교 출신이에요. 신병교육대대로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처음 입소한 훈련병들을 자대에 배치받기 전 한 달 동안 지금은 뭐 날이 줄었겠지만 군인으로 변모시켜서 보내주잖아요. 여기서도 교육을 한 달 정도 받게 되면 경매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습관과 이런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티맵 아시죠? 티맵. 티맵? 네, 티맵. 지도. 네. 제가 그 티맵을 제 여자친구한테 티맵님이라고 불러요. 티맵님. 왜냐면 옛날에 시골을 항상 갈 때 저는 전라도 고창인데 항상 막히거든요.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예, 항상 막혀요. 명절 때 내려가 그러면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티맵이 이제 되고 나서부터 그걸 쓰다 보니까 신세계를 느꼈어요. 제가 막히는 도로를 돌려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시골을 내려갔거나 어디를 갈 때 항상 티맵을 써요. 그래서 티맵님이라고 불러요. 티맵님이라고. 그래서 데드 캠프도 그 정도 티맵님처럼 이렇게 승격시켜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저는 경매 초보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집침들이 다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물론 이제 그 자기훈련 방식으로 내려오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다 교육 지침서가 되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티맵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데드 캠프가 내비게이션이네요. 그죠? 내비게이션 같은데 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준 우리 대표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독일안에 대해서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사람인지. 네, 먼저 하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협회장님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빈털터리가 됐어도 협회장님과 같은 마인드와 기술을 갖고 있으면 부자 마인드와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굶어 죽진 않겠다. 네.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 저가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잡은 거잖아요. 그 방식을 안 잡고 할 수 있겠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실패했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희망과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고 싶어요. 이 모든 기술들을. 그래요? 네, 정신과 마인드까지. 쪽쪽 뽑아가세요. 쫙. 우리 준기 씨. 저는 그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처음 대학병 갔을 때 의사분이 너무 위로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끌고 갈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독일한 협회장님도 그분과 같은 의사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제 살면서 돈이 많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목숨도 끊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존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편한 길로 인도해줄게. 좋은 길로 인도해줄게. 네. 네네. 따라와. 그러면 책임져 줄게. 따라오기만 해. 그리고 날 따라와. 내 뒤에는 조교들이 있어. 실장님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술 외과 의사. 네, 그것도 괜찮죠. 네. 그 교육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강단 있게 한 번쯤 이렇게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예. 교육생하고도 그런 게 참 많이 느껴지고요. 그걸 말씀을 하고가다 한 번씩 하시다시피 그걸 우리가 저희가 느낄 때 정말 싫어서 진짜 나빠서 우리가 진짜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쯤 던져놓고 다시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더 좀 내쳐서 좀 흔들림에 좀 방황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조금 내 자식은 더 험하게 키우라 뭐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매몰차게 하시는 건 아니고 저는 협회장님을 제일 처음에 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팟빵이나 방송을 들을 때도 제가 좀 매력을 엄청 이렇게 느꼈던 거는 그래서 아마 교육을 여지껏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존경심이 없다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인생에서 어떤 지침이 되는 지침서? 예. 그런 분이신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어떤 말씀을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저 마음속 깊이 어떤 그게 있는데 울림이 있는 말씀? 그게 좀 지침서 같은 분. 네. 사전은 아니고 지침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가이드북?
뭐라고 해야 돼? 가이드북은 너무 좀 약해요. 백과사전? 백과사전 약해요. 인생가? 그것도 약해요. 하여튼 그런 지침서 같은 분 없어서는 안 될. 근데 그런 예, 그런 거를 좀 제가 많이 느껴서 네, 그 제 인생에 좀 많이 그걸 지침을 해서 생활에도 많이 적용을 해요. 이렇게 협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면 그런 걸 제가 벤치마킹 한다 그럴까요? 생활에서 저는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흘리시는 말도 이렇게 들었다 보면 그건 나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또 주워 담아서 또 간직하고 있다가 또 써먹고 그렇게 해요. 그런 저의 어떤 생활 지침서 같은 분, 네, 그런 분이세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데드캠프 마지막 날 하면서 이제 1시부터 해가지고 그 질의문답 시간을 정말 뜻깊게 가졌죠. 오늘 많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죠? 대표님께 네. 궁금한 거. 예. 많이 또 해소됐습니다. 중요한 것도 배웠어요. 중요한 거? 네, 이거는 퍼뜨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비밀을 간직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네네. 저 앞에 지금 동기분 한 분도 앉아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동안 어쨌든 데드캠프에 오실 분들한테 한마디씩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자, 데드캠프 2기 들어오실 분들한테 꼭 들어오세요. 어떤 당부 한마디? 저도 이제 들어왔던 계기가 그 성공을 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실행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꼭 들어와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충격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고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데드캠프라는 곳에 자신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고수가 되는 그런 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꼭 함께 해주십시오. 네. 예, 그냥 한번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 또 뭐 물건 검색을 했지만 그거를 시나리오를 쓰고 뭘 하고 해야 되면 또 그것도 시간이 되지만 단기간에 한 달 동안에 모든 것을 좀 검색해서 시나리오까지 관리받는다는 게? 그거 정말 1대1 PT 때도 뭐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 번 더 몸으로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방 내려가야 되니까 그동안 30일 동안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2학년에 들어오시는 거 약속하시면서 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매 우리 뭐라고 할까? 한마디 할까? 네. 데드캠프 화이팅 하시죠. 데드캠프 화이팅. 오케이. 데드캠프. 자, 데드캠프 화이팅!